얘들아 빨리 책 펴야지. 왜냐면 생명대 같은 경우는 진짜 없어서 친구들이 물어봐. 아 그래? 친구들이 롤케이크 있어. 롤케이크? 네, 롤케이크. 아 그래? 롤케이크? 감사합니다. 별로 안쓸것 같아. 자, 빨리 이제 책 펴. 이거 올라가게. 자, 그래서 이제 38페이지 보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운동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처음에 본 것처럼 어떤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뭐 하냐면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가 변한다는 건 또 뭐 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운동하는 물체에 우리가 빠르길 뭐 할 수 있다?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데 빠르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 속력이야. 속력. 기호는 뭐야? V. 그렇지? 기호로 하면 V. 식은 뭐야? 빠르기를 비교하는 거야. 누가 누구보다 빠른지 비교하는 거야. 여기 써 있는 게 같은 거리를 갈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빠르다. 그럼 같은 거리 갈 때 시간이 빠를수록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니까 속력은 시간하고 뭐 하는다는 거야. 짧으면 속력이 크니까 암이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때는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더 빠르다는 건 시간이 똑같으면 가는 거리가 크면 클수록 빠르다. 그럼 이동 거리하고 속력은 뭐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으로 만들면 비례 반비례 이렇게 되니까 아래쪽에 뭐가 있는 거야? T 시간이 그렇지 델타 T 그리고 위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델타 S 이동한 거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뭐가 되냐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체 이 식을 이용해서 물체에 이제 뭘 비교한다? 자, 빠르게 비교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다중성강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중성강 사진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것도 셔터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따다다다다 해서 연사해서 사진 찍히잖아. 근데 그게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쳤을 때 그 카메라 자체가 일정한 시간을 딱 두고 뭐야? 사진을 찰칵찰칵 이렇게 찍는 거지. 그죠? 너는 뭐 오늘 안 좋은 일 있냐?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수학이 너무 피곤해? 끊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다중성강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걸 뭐한다? 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다중성강 사진이랑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뭐 하냐면 셔터를 계속 누르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이제 쭉 촬영을 한다. 알았지? 일정한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쓰면 0.1초. 어? 이게 미안해. 아인 줄 알았어. 너는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거 까먹어. 이제 초등학생 아니지. 그래서 예를 들면 0은 쟤는 원래 초등학생 아니구나. 0. 저희 초졸이에요. 알았어. 그럼 어쨌든 초졸이니까 초등학생이잖아. 중학생은 아니잖아. 근데 초졸과 중학생의 중간 애매모호한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 맞아요. 지금 애매모호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얘네들을 0. 얼마냐면 0.1초 간격으로 뭐 하냐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본 거예요. 그럼 0.1초 간격으로 사진 찍어봤을 때 첫 번째 A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가는 거리, 같은 시간 가는 거리 계속 뭐해? 똑같아. 알았지? 이런 뭐야? 등속. 그렇지, 등속. 이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똑같으니까 얘는 등속. 성령 있잖아. 그럼 얘도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가는 거리 하니까 뭐야? 똑같은 게 얘는 뭐야? 등속.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쳐봐. 그럼 이 두 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뭐는 같아. 응? A하고 B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뭐는 똑같아. 이동한 거리는 똑같잖아. 근데 이동한 거리는 똑같은데 얘는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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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니까 한, 둘, 셋, 넷, 다, 여섯. 그러니까 얘는 몇 초 걸린 거야? 0.6초가 걸린 거고 얘는 0.1초, 0.1초, 0.1초니까 몇 초 걸린 거야? 0.3초 걸린 거야. 그러면 얘는 0.6초 동안에 이만큼 거리 가고 얘는 0.3초 동안에 이만큼 거리 갔으니까 누가 더 빨라? B가 더 빠른 거지. 몇 배 더 빠른 거야? 2배 더 빠른 거지. 그지? 그래서 얘 속력이 만약에 2V이면 얘 속력은 V가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사진에 찍을 돼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 C는 얘네들하고 틀리게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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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가는 거리가 조금씩 뭐야? 달라요. 늘어나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가속도. 얘는 빨라지는 거야. 그지? 그지? 그래서 얘는 빨라지는 거니까 얘는 만약에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운동에서 가냐면 가속 운동에서 가는 거야. 기억나? 그럼 차이는 얘는 등속이니까 원래 물체한테 힘의 정의가 뭔가? 일정한 힘을 주. 아니 힘의 정의가 뭐냐? 한국말을 이해해봐. 누가 힘이 정의가 뭐예요? 라고 뭐야? 1. 응? 너무 많이 배웠다.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오늘 저거 다 촬영하고서 엄마한테 다 보낼 거야. 희찬이 계속 이상한 소리 한다고. 조용히. 응?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고? 아니 힘이라고 하면 힘의 정의가 뭐야? 힘. 자, 힘이다. 힘의 정의가 뭐야? 수련아 힘의 정의가 뭐야? 연수의 힘의 정의가 뭐야? 수련아 힘의 정의가 뭐야? 힘의 정의는 자 어떤 물체한테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물체한테 힘이 작용 그 물체에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 뭐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지. 그러나 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할 때 운동하는 상태에 변화를 주는 원인이 힘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운동하는 상태가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계속 똑같으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잖아. 등속이니까. 그러니까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그 물체한테 주는 힘이 뭐하다?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문제 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얘가 얘보다 몇 배 빨라? 2배 빠르니까 왠지 얘가 얘보다 뭐 한 거 같아? 더 큰 힘을 준 거 같잖아. 근데 둘 다 등속이니까 힘은 뭐하다? 없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근데 대신에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야? 같은 시간으로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니까 얘는 희찬이가 얘기처럼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받는 거다? 뭘 받아? 힘. 힘을 받는 거지. 그렇죠? 얘는 힘을 받는 거야. 얘는 힘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 우리가 이제 보통 속력을 얘기할 때 속력이 평균 속력도 있고 또 하나 혹시 뭐 있는지 기억나니? 그치 평균 속력도 있고 순간 속력도 있고 그래서 순간 속력이라는 건 매 순간 속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평균이라는 거는 매 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초 동안 얼마큼 갔어요 라고 하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야? 중간에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뭐가 된다? 그게 평균이야 평균. 그러면 A는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계속 뭐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간적인 속력이 등속이니까 뭐야? 계속 같은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얘가 10m/s로 간다라고 치면 얘는 순간적인 속력이 계속 얼마로 가는 거야? 10으로 가기 때문에 평균적인 것도 계속 얼마야? 10이야. 똑같이. 그럼 얘는
얘가 얘보다 몇 배 빠르니까 2배 빠르니까 얘는 20m/s로 뭐한다? 가는 건데 얘도 역시 등속이니까 평균과 순간을 뭐하다? 같다 이거지. 근데 이 밑에 있는 애 있잖아 얘. 밑에 있는 얘는 잘 보면 있잖아. 이 비교하게 보시면 얘는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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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니까 총 0.1초가 걸렸다 아까 6초가 걸렸고 얘는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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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걸려. 그럼 얘도 몇 초야? 얘도 0.6초지. 되니? 그럼 얘도 0.6초야. 0.6초.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 한 거야? 같으니까 얘하고 얘는 속력이 똑같지만 얘는 속력이 계속 빨라져도 얘하고 얘는 뭐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시간도 똑같으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도 뭐 한 거야? 똑같잖아. 그럼 쟤네 둘은 뭐 같은 거다? 무슨 속력이 같은 거야? 평균 속력이 똑같아. 평균. 그래서 평균 속력은 똑같지만 얘는 순간 속력은 계속 10인데 얘는 예를 들면 순간 속력은 계속 뭐 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이유는 얘는 뭘 받기 때문에? 힘을 받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속력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몇 초 동안 얼마 가냐 이렇게 보는 거고 순간순간 속력이라는 건 매 순간 그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 이걸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거 하고 고등학교 거 올라가서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순간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 평균이라는 말을 꼭 써줘. 근데 순간 속력을 구하라 할 때는 뭐를 안 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야? 속력을 구하시오. 그냥 속력을 구하라면 무슨 속력을 구하라는 거야? 순간 속력을 구하라라는 얘기고 평균 속력은 반드시 평균이라는 말을 써준다. 구분이 되죠?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위치 표현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가 나오냐면 이제 등속 운동이 쭉 나오는데 등속 운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준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래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했을 때 그래프는 여기 보는 것처럼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2개.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물체가 뭐 한 거야?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갈 때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변해요? 자,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 2개가 있어요. 됐니? 괜찮아? 졸려? 자, 어디 갔다 왔어? 영어학원 갔다 왔어? 영어 재밌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관성이야? 그냥 계속 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수진이 어디 갔다 왔어? 저요? 국어요. 아, 너 국어 갔다 왔어? 국어 학원을 가냐? 아니면 논술학원을 가냐? 윤수. 아, 논술. 전 토요일에 국어로 갔는데 아, 국어 학원 이제 가는 거야? 네. 일단 내일 영어로 가. 그 뭐지 두 글자였는데 아니 이름이 누굴까요? 기파랑 말고 또 있는데 올가 그래? 올가 감이다가 올 감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니 죄송해요. 네, 그래프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래프는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찾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정도가 어떤 뜻이 있어. 그렇지? 기울어진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기울기. 야,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지?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일정 응? 일정한 거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데 그럼 혹시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거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기울기. 수준은 기울기 어떻게 기울기 구하는 식이다.
얼마만큼 기울어지는지 구하는 겁니다. X의 증가율은 Y의 증가율. 아, 그렇지. 정확한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의 증가량이다 할 때 여기서 x의 증가량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y의 증가량이라는 건 요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가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된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니까 저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빠르게 속력 이렇게 되지. 근데 얘는 이제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이다? 등속이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 두 A하고 B를 보면 A가 B보다 뭐하니까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속력은 A가 B보다 뭐하다? 더 빠르다. 대신에 둘 다 기울기는 뭐하니까? 일정한. 그지? 둘 다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둘 다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뭐다? 속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속력이 계속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하는 거야? 자, 등속 운동하는데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가 시간과 속력을 구하는 거야. 시간과 속력, 저 넓이를 구하려면 곱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하고 속력을 곱하는데 아까 봤을 때 그냥 이거로만 써볼게. 속력은 시간분의 뭐가 되는데 이동거리가 되는데 만약에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아니 여기서 얘하고 얘를 곱한 값은 얘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동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구한다? 곱한다.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 이렇게 생긴 뭘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C하고 D 중에 C가 D보다 빠르니까 넓이가 뭐하겠어? 완전히 더 크지? 그래서 C가 D보다 뭐하냐면 속력이 더 커요.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이 뭐하냐면 더 많이 이동해요.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냥 이 물어본 거야.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 거야. 자, 조이찬이 10m/s로 달린다. 빠른 거예요? 어? 뭐라고? 빠른 거냐고? 열 빠른 거지. 야, 1초에 10m 달리면 100m 10초밖에 안 걸려. 자, 그다음에 선준이가 20m/s를 달린다고 해. 만약에 제가 20m/s를 달리면 쟤는 그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거죠. 우와. 그럼 만약에 희찬이가 10m/s로 달리고 서준이가 20m/s로 달리잖아. 응. 그치? 그럼 이게 달리면 만약에 둘이 이렇게 동시에 빵 출발해서 달리면서 얘는 10으로 계속 달리고 얘는 20으로 달리면 만약에 희찬이가 서준이 보면 어떻게 보여? 희찬이가 서준이 보면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건 내가 달렸을 때 서준이하고 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거야? 아니면 점점 벌어지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네. 응? 어? 벌어져요. 야, 벌어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까워지는 건 제 답이 아니지 않냐? 왜냐면 너는 10으로 달리고 얘는 20으로 달리고 어떻게 네가 봤을 때 얘가 가까워진다면 그럼 네가 더 빨리 달리잖아. 그건 안 되지. 근데 그러면은 뛰면 이게 사이 간격이 일정한 거야? 아니면 점점 벌어지는 거야? 벌어지는 거. 응? 일정한 거. 벌어지는 이제 거. 주관적으로 너는 왜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네 생각이 왜 일정한 거야? 더 벌어지는 거. 응? 헷갈리냐? 진짜 헷갈려. 이거는 근데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그래프 보면 바로 눈에 보여. 왜냐면 이거 그래프 이렇게 보잖아. 그럼 여기 보면 예를 들면 A가 서준이고 B가 뭐면 피찬이면 그래프를 봐도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점점 뭐야?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희찬이가 서준이 보면 서준이가 얼마씩 멀어질까? 10m. 그렇지. 1초에 10m씩 멀어.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니까? 10이 차이 나. 그래서 1초에 10m씩 점점 멀어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물리를 배우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 설명한 요 개념이 뭐로 바뀌냐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바뀌어. 상대 속도. 상대. 민세형이랑 막 정우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 우울한 게 있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제목에서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다. 자유낙하. 알았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자, 여기 정의가 써 있는 게 일단은 공기의 저항이 뭐한다? 없대.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는 아니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는 뭐가 있으니까 공기의 저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기의 저항이 없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그렇지. 이름은 진공 상태. 진공.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정지에 있던 물체. 자, 정지에 있던 물체는 건 자 이제 딴지 걸면 안 되고 만약에 우리 교실이 뭐다?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였다고 쳐봐. 그럼 진공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물체를 딱 놓고 있다가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물체가 아래쪽으로 뭐야? 떨어지지. 떨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중력. 중력. 자, 중력.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지. 근데 뭐 선생님 100번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칠판을 100으로 밀면 칠판이 나를 얼마로 밀어? 100으로 밀어 이렇게. 그지? 희찬이가 길거리 걸어가다 깡패한테 깡패 만나서 깡패가 희찬이 얼굴을 100으로 계속 때리면 희찬이 얼굴도 깡패 주먹을 계속 몇으로 때려? 100으로 때려.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이 지구가 이 물체를 뭐하기 때문에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물체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면 이 물체도 지구를 뭐 해야 돼? 당겨요. 그지? 그잖아. 이게 지구였으면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면 이 물체도 지구를 뭐 한다?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야. 어떤 힘이 더 큰 거다? 어떤 힘이 더 크다? 지구가 잡는 100번 얘기하자. 어떤 힘이 더 크다? 어떤 똑같다. 힘이 더 크다? 항상 똑같다. 응? 질량의 차이. 응? 있잖아. 좀 전에 얘기했잖아. 깡패가 희찬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 주먹도 희찬이 얼굴도 깡패 주먹을 똑같은 힘으로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가 둘이 얼음판 위에서 손바닥으로 밀면 누가 미는 힘이 더 세다? 똑같다. 알았지?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뭐야? 똑같아. 근데 왜 이 물체만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 이유는 지구가 얘보다 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구가 질량이 엄청 커서 그래.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한번 배웠는데 그 희찬이가 멋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면 뭘 가져? 가속도를 가져. 가속도. 알았지? 속력이라는 건 시간 동안에 그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거리가 변화하는 걸 표현하는 게 속력이고 가속도라는 건 어떤 시간 동안에 그 물체에 뭐가 변하는 걸 보냐면 그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 얼마만큼 변하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그래. 저번 시간에 했죠. 알았지? 근데 이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는 걸 가속도인데 속력이 변하는 가속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물체는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그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뭐야? 엄마 아빠. 그치? 엄마 아빠. 뭐분의 뭐야? 엄마분의 아빠. 그죠? 내가 지금 시작이 친구야. 고3한테 주로 잘 먹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예비 고1 신규 개강했을 때도 선생님이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어. 한 번에 외우잖아. 엄마 아빠. 그래서 근데 뭐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엄마가 뭐고 아빠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엄마가 뭐가 되는 거고 엄마가 질량이 되는 거고 아빠가 뭐가 되는 거야? 아빠가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와 지구가 서로 간에 뭐 하는 힘은 똑같은데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은데 지구가 저 물체에 비해서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지구는 가속도가 매우 뭐한 거야? 지구는 질량이 저 물체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매우 뭐한 거야? 매우 작은 거지. 다음 되잖아. 얘가 쪼나 크니까 얘가 아주 작아. 그러니까 결국 지구는 가속도가 매우 작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구는 뭐 하지 않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대신에 저 물체만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바꿔서 지구 옆에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큰 갑자기 뭔가 팡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 목성 같은. 응? 그치? 목성 예를 들면 우연히 조이찬이 목성을 오늘 타고 갔다가 집에 가서 목성을 지구 옆에 갖다 놓으면 목성이 지구보다 질량이 어마하기 때문에 엄청 크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목성 쪽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러면 서로 간에 뭐하는 힘은 똑같지만 당기는 힘은 똑같지만 질량 차이 때문에
질량이 뭐한 놈이 큰 놈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고 질량이 작은 놈이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갖는 5개념 중에 하나는 어떤 5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냥 질량이 크게 왠지 잡아당기는 게 세다는 5개념이 생기는 거죠. 요즘 많이 돼요. 알겠니? 근데 저 질문이요. 인간이 화성 한번 가봤어요? 아니 못 갔지. 사람이 간 적은 없지. 무인 탐사선은 가는데 사람은 아직 못 갔지. 아직 못 내가 갔어요. 가고 싶어? 아니요.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사람이 가려면. 그러면 자면서 가야 돼. 과학자들이 100년 안에 된다는데 100년 안에 든다는 거. 100년 안에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대요. 혹시 100년 안에 가겠지. 저 지금 안 할 거니까. 100년 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진짜. 우리 죽을 때 지구가 망한다는데요? 너 어차피 저 천국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어떤 정제인 물체가 무슨 힘을 받는 거야?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아래로 뭐한다? 떨어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무게 이렇게 부르죠. 그죠? 어떤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걸 무게다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어떤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중력을 받는 걸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데 내가 무게를 구하고 싶으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9.8을 곱하면 그게 뭐로 바뀌냐면 무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학을 할 때 배운 게 아니고 중학교 언제 나오는 거야?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물체가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구하고 싶으면 그 물체의 질량에다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9.8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제 자연학화 운동. 자연학화 운동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중력만 받으면서 뭐한다? 떨어지는 게 자연학화야. 맞지? 중력만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되는 거야. 던져도 안 돼. 던지는 순간 이미 뭐가 아니야? 물체들이 던지는 순간 이미 자연학화 운동이 아니야. 알지? 그리고 절대로 실험하면 안 돼. 그죠? 아까 독대 올라가서 벽돌 던지면 안 돼. 일단 벽돌 던지면 공기 저항이 있는데 벽돌 던지면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보는 거야. 지구에 공기저항이 없으면 응. 비 내릴 때 아파요? 어? 비 내릴 때 아프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비 내리면 우리가 걸어다니잖아. 다 죽어. 왜요? 빗방울이 총알보다 더 빠를 테니까. 으아! 죽어. 총 맞아서 죽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도 다 보이지. 다 보이지. 피샤니에 지금 가뜩이나 높잖아. 세지긴 다 부서지지. 그러니까 공기 빼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갑자기? 자, 여기 이만한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요만한 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선생님이 크기를 다르게 했다는 건 두 물체가 뭐가 틀리냐면 질량이 틀린 거예요. 질량. 그리고 지금 참고로 딴질 거면 안 되니까 지금 뭐는 없다? 공기 저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는 10kg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자, 이 물체는 1kg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둘 다 이 물체를 누가 당겨? 지구가 당겨. 그러면 지구가 이 물체는 얼마로 당기는 거야? 어? 아, 여기 써줬잖아. 얼마로 당겨? 98. 응. 98뉴턴의 힘으로 지구가 이 물체를 당겨요. 그럼 이 물체도 지구를 얼마로 당기는 거야? 98로 당기는 거고. 자, 이 물체를 지구가 뭐 하는 거야? 또 당겨. 얼마로? 9.8뉴턴을 당겨. 그러면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면서 몇 배 크니까? 10배 큰 거잖아. 그럼 10배 큰 힘으로 당기니까 힘이 졸라 10배만큼 크니까 더 큰 힘 하니까 얘보다 뭐 해야 돼? 더 빨리 떨어져야 되지. 근데 실제로 절대로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알았지? 그 이유는 어차피 이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떨어지니까 이 물체는 둘 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무슨 운동을 하냐면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알았지? 근데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엄마 아빠야. 그러면 질량분이 뭐니까? 질량분의 힘이. 그럼 얘는 98뉴턴의 힘을 받는데 질량이 얼마니까? 10. 10이니까 얘는 몇으로 나눈다? 자, 10으로 나누고.
얘는 9.8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얘는 질량이니까 1로 나와요. 그러면 봤더니 두 물체의 뭐가 같아? 가속도가 똑같아. 둘 다 얼마로 나와? 둘 다 가속도가 9.8로 나와요. 그럼 두 물체가 둘 다 가속도가 9.8 나오니까 뜻은 1초에 9.8씩 뭐하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뭐야? 떨어져. 그러니까 두 물체는 뭐한다? 똑같이 동시에 떨어져. 이거 엄청 빠르다. 그렇지? 이거 빗방울 갖고 생각을 해보면 미치도록 빠른 거지. 왜냐면 빗방울이 구름이 보통 한 상공 10km에서 구름이 형성돼서 거기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10km를 떨어지면서 오는 거잖아 우리한테. 엄청 빠른 거 알지? 그럼 방탄 근데 나중에 그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물리원 아니 고등과학을 시작하면 물리를 배우는데 뭐 얼마만큼 떨어지는 물체에서 그 물체가 지표면에 들어가면 지표면에 들어갈 때 속력이 얼마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어. 그렇지? 물리가 되게 재밌어.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화학이 제일 재미없어. 그치? 내 해봐도 화학 재미없지. 이거 화학이죠. 지금 하는 거? 물리랑 지금은 물리지. 화학. 물리와 물리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다라고 이제 없다라고 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뭐한다? 동시에 떨어져. 그럼 이제 걔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그 동시에 떨어지는 거를 뭘로 나타내 보냐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생겼어요. 알았지?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생겼으니까 점점 뭐 하는 거야? 점점 뭐야? 점점. 자, 시간에서 속력을 그리면 점점 뭐한다?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데 점점 빨라지는데 여기도 써 있지. 중력 가속도 상수다. 그래서 이제 미리 써줄게. 중력 가속도 상수다 해서 이건 보통 물리에서 G라고 해요. G. 원래 중력이 영어로 뭐야? 그래피티잖아. 그지? 중력 그래피티에서 그 앞 글자를 따서 G라고 붙여서 저건 중력 가속도 상수다 해서 그 값이 얼마냐면 9.8이야. 그럼 그 값이 9.8이니까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돼? 이렇게 놓고 딱 떨어뜨리면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돼? 9.8이 돼. 그럼 대략 몇인 거야? 대략 10. 그럼 다시 몇 초가 지나서 못 그렸나? 잘 그린 거 아니에요? 칸이 안 맞았지.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몇 초가 지나면, 자, 1초가 지나면 속력이 또 얼마가 돼? 20. 그러니까 정확히 19.6이지만 대략 20 이렇게. 그럼 다시 또 몇 초가 지나면 1초가 지나면 얼마가? 대략 30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뭐야? 떨어지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시간의 속력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당황하지 마요. 속력?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넓이라는 건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그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응? 속력과 시간을 곱하라고. 뭐가 돼? 이동거리. 갑자기 힘은 왜 나와? 이동거리. 자, 그러면 처음에 얘가 떨어질 때 자 1초가 지났어. 몇 미터 이동하는 거야? 응? 9.8. 몇 미터? 5미터. 삼각형을 구하면 되잖아. 1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죠? 자, 5미터. 자,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면 몇 미터 가는 거야? 20m. 어? 15m. 그렇지, 15m.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일 멍청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다리꼴을 계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각형을 구하고 삼각형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합리적인 건 보조선을 그려서 구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더 쉬운 방법은 그냥 닮음을 풀이면 자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요랑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다는 거야. 오. 그죠? 가장 뭘 처음 배운 것처럼 얘기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여기 딱 자꾸 탁 놓으면 여기 대략 얼마 떨어지는 거야? 5. 15. 그럼 그 다음에 얼마 떨어지는 거야? 15. 그렇지 15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원래 정확히 되는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럼 몇 개 생겨 삼각형이? 5개. 하나, 둘, 셋, 넷 몇 개 생겨? 5개.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떨어지는 거야? 25. 그렇지. 그 다음에는 20, 대략 25 떨어져요. 그럼 처음에 5, 그 다음에 뭐야? 1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 머리가 되게 좋구나 이제. 40.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40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렇지? 35. 35. 35. 그렇죠? 그래서 5, 15, 25, 35. 그럼 그 다음에 얼마야? 4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비율을 구하면 얼마야? 비율. 제일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면? 1대 3. 응? 제일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면 1, 3, 5. 5, 7. 7, 9. 9. 와.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계속 이거를 하면 11, 13, 15.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와. 아셨죠? 그래서 이 자유낙하한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에 뭐가 되냐면 물체가 가는 거리가 일정하게 뭐한다? 늘어나는 거지. 아죠? 그래서 점점 뭐 하냐면 빨라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이해돼? 자, 꼭 먼저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밑에 2번에 보시면 질량이 나는 물체의 낙하 운동이다. 그래서 이거 그림도 역시 뭐가 되냐면 다중성강산이에요. 다중성강산이.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땐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뭐야?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공기에 저항이 있으면 깃털이 쇠구슬보다 공기하고 닿는 면이 더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뭐하는 거야? 얘는 빨리 떨어지고 얘는 천천히 떨어져. 그죠?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이제 결과가 좀 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기 저항이 있어도 질량이 달라도 생김새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진 두 물체를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동시에 떨어져. 왜냐면 둘 다 받는 공기 저항이 똑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3번에 보면 이 그래프가 하나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는 등속 운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속력이 계속 일정.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학 위해서 써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얘는 평균과 순간이 계속 뭐하다? 똑같아. 그렇지. 등속은 평균과 순간이 뭐하다? 계속 똑같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계속 속력이 뭐하는 거야? 빨라지기 때문에 얘는 평균과 순간이 뭐하다고 할 수 없다? 같다라고 할 수 없겠지. 그죠? 그래서 등속은 평균과 순간이 계속 똑같지만 자유낙하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과 순간 상황에 따라서 좀 구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간 응용해 볼게. 알았지? 약간 응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자, 요런 운동이 있어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뭐냐면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물체를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창수. 천재인데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럼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가겠냐면 이렇게 간다.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운동한 이 물체 우리가 이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중성강 사진 있잖아. 그 다중성강 사진처럼 만약에 뭐한다? 표현을 해볼게 선생님이. 그럼 다중성강 사진처럼 표현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무슨 뜻이겠어? 이렇게 치마 들어오면서 안 보이냐? 일정 한 시간. 일정한 뭐다? 시간에 일정한 시간. 내 사람. 시간에 따라서 사진을 한 번씩 팡팡팡팡 뭐야? 지금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 딱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 딱 있다가 1초가 지나서 사진 찍으면 제가 여기 와 있고
다시 1초가 지나서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이상하다. 대충 뭐 여기 와 있고 1초가 지나서 사진 찍으면 또 여기 와 있고 다시 1초가 지나서 사진 찍으면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응? 그림이 약간 이상해서 그래. 다시 그려볼게. 이걸 먼저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자연학과 운동부터 생각해볼게. 자연학과 운동은 자, 처음에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1초가 지났을 때, 자,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났을 때, 여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났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떨어져.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아까 한 것처럼 1, 3, 뭐야? 5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물체를 얘하고 다르게 얘는 그냥 자연학과식으로 딱 나왔는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탕 뭐 해보는 거야? 탕 던져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던져보면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돼. 두 개를 동시에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뭐야? 앞으로 나가면서 떨어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하면서 나가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잘 보면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야? 니네 의외로 봤을 때 두 개 운동했을 때 공통점이 뭐야? 자연학과 운동. 둘 다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고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진 건 뭐야? 왜 여기 떠올랐어?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진 거리가 뭐야? 같다. 똑같은 거야. 근데 다만 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얘랑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을 떨어지면서 요만큼 뭐 하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물체를 이렇게 탁 던져서 이 물체가 선생님 손을 딱 떠나면 이 물체는 이쪽으로 만약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가야 돼? 계속 쭉. 등속 가야 돼. 힘을 안 받아.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거리가 계속 뭐하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물선 운동은 이쪽 방향,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뭐 하면서 가는 거야? 그치, 자유낙하면서 가기 때문에 두 가지 운동을 뭐 한다?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며 포물선이야. 그럼 이게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중학교 몇 학년 거다? 큰일 나.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중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 이 내용을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일 때 중학교 때 이 두 개를 배웠으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서 뭘 배우는 거야? 포물선 운동을 해서 배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나타나. 그러니까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던지거나 두 물체는 반드시 뭐해? 동시에 떨어져요. 다만 이렇게 던진 물체는 얘에 비해서 이쪽으로 얼마만큼 간 다음에 떨어지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등속 운동이랑 자연학과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잠깐 쉴게요.